누구나 한 번쯤은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더니 통장에 무려 2천억 원이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2억도 20억도 아닌 2천억 원입니다. 이건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249명의 투자자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담당 직원의 손가락 실수, 이른바 패핑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지급하려던 건 이벤트 당첨금 62원어치의 소수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금액란이 아닌 수량란에 62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해버렸습니다. 단지 숫자 뒤에 붙은 단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60조 원이 순식간에 허공에 뿌려진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편의점 알바생이 거스름돈을 500원을 줘야 하는데 실수로 한국은행 지하금고의 마스터키를 손님 손에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줄 서 있던 249명 모두에게 말이죠. 거래소가 아차 하고 출금을 막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5분. 하지만 빛보다 빠른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35분은 억만장자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좌에 찍힌 천문학적인 숫자를 본 사람들의 심장은 요동쳤고 본능적으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빗썸이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13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은 현금화되어 증발한 뒤였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제발 돌려달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이미 차를 사고 빚을 갚아버린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건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빗썸은 애초에 60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금고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60조 원을 송금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송금 뒤에는 여러분의 자산을 위협하는 가짜 돈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빗썸의 금고에는 당시의 비트코인이 고작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2배가 넘는 62만 개를 고객에게 뿌릴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친구에게 1200만 원을 이체해준 꼴이니까요. 이 마술 같은 일은 바로 거래소의 시스템이 장부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 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래소의 엑셀 장부, 즉 데이터베이스 상의 숫자만 바뀌는 것이죠. 실물은 금고에 가만히 있고 숫자만 오가는 이른바 종이 비트코인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코인을 내놓으라며 인출을 요구했다면 거래소는 줄 돈이 없어 파산하는 뱅크런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남의 돈을 꿀꺽했으니 감옥에 가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은행에서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법원은 아직 비트코인을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로는 시속 300km의 페라리가 달리고 있는데 교통법규는 아직 마차가 다니던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법대로 해라라며 배를 째도 되는 걸까요? 감옥에 갈 일은 없으니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 돈 없다 라고 버티면 그만인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횡령죄보다 더 무서운 민사소송의 늪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그 2천억 원이 온전히 내 돈이 될까요? 천만에요. 세상에 그런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무죄라는 판결이 돈을 가져도 좋다는 면죄부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갚을 때까지 불어난 이자까지 전부 토해내야 하죠. 감옥에는 안 갈지 몰라도 평생 빚쟁이라는 족쇄를 차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입니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나 이미 다 써서 빈털터리오, 파산 신청할 테니 배째시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빗썸 입장에서 형사 고소라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합의해 줄 테니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돈을 빌려서라도 갚겠지만 감옥 갈 걱정이 없어진 마당에 굳이 무리해서 갚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의 사각지대가 만든 도덕적 해이의 민낯입니다. 도대체 왜 21세기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법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최신형 페라리인데 이를 규제하는 법은 여전히 마차 시대의 교통규칙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복사되고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법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무법지대, 과연 여러분의 코인은 안전할까요? 지금 거래소 화면에 찍힌 그 숫자가 진짜 내 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그보다 더 뼈아픈 건 시간입니다. 2018년 처음 비트코인 5지급 판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곧 법이 바뀌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인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본질적인 법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이 거대한 시장을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부재입니다. 도로는 이미 시속 300km로 달리는 페라리들이 점령했는데 교통경찰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마차 통행 규정을 들고 단속에 나서는 꼴입니다. 국회에서는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 단순한 데이터 조각으로 볼 것이냐라는 캐캐묵은 논쟁만 반복하며 법안을 상임위원회 서랍 속에 묵혀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장의 덩치는 수백조 원대로 커졌고 이번 60조 원 복사 사태 같은 시스템의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법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되는 공백, 그 틈새에서 피를 흘리는 건 언제나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사기나 횡령이 발생해도 적용할 법조항이 모호하다라며 수사기관이 손을 놓는 순간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 없는 금융난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말로 덮기엔 우리 시스템의 구멍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부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그 가치를 철저히 계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누군가 내 코인을 실수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법원은 그건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니 훔쳐간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세금 낼 때는 금덩어리 취급을 받는데 보호받아야 할 때는 형체 없는 유령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이중적인 잣대야말로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법적으로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죄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수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 경찰이 그건 그냥 컴퓨터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니 도둑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법전에는 그들을 처벌할 명확한 단어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인 것이죠. 이 틈을 타서 사기꾼들과 비양심적인 투자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안 돌려줘도 감옥 안 가네? 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퍼지는 순간 시장은 신뢰를 잃고 정글로 변해버립니다. 기술은 이미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법은 아직도 비포장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를 때우고 있는 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와 법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우리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내 돈은 지켜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거래소의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진짜 금고를 확인하는 법, 전문가들만 아는 그 은밀한 지표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코인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거래소 어플을 한번 열어보세요. 화면에 찍힌 비트코인 0.1개, 이더리움 5개, 그 숫자가 정말 내 돈이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60조 원 복사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섬뜩한 경고는 바로 거래소 화면 속 숫자를 맹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 산 코인이 실제로는 거래소 금고에 없고 단지 모니터 위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허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카지노 칩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카지노 안에서는 그 칩이 돈처럼 쓰이지만 막상 환전소가 현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 칩은 그냥 예쁜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거래소의 장부 거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내 코인 내놔 하고 출금 버튼을 눌렀을 때 거래소가 실제로 줄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순간 내 자산은 증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생존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준비금 증명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합니다. 은행이 우리 금고에 고객 예금만큼 현찰이 꽉 차 있습니다 라고 금고문을 활짝 열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투명하게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실제 보유량을 증명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는 곳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곳은 거래소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당장 떠나시는 게 상책입니다.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전까진 진짜 내 돈이 아니다. 이 냉혹한 투자의 격언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황당한 사건 결국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의 거대한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6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힌 사건은 결국 잠자던 금융당국을 깨웠습니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넘기기엔 그 파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금융당국이 드디어 전수조사라는 시퍼런 칼을 빼들었습니다.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귀찮고 고통스러운 감사가 되겠지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알아서 잘하고 있다며 문을 걸어 잠궜던 그들의 비밀장부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번 해프닝은 우리에게 아주 비싼 수업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건전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맞아야 했던 백신 주사와도 같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피한다면 나중에는 치료조차 불가능한 징병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무법지대 같았던 코인 시장도 드디어 질서라는 이름의 신호등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달아나는데 제도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속도의 간극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정부도 거래소도 아닌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내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내가 키를 지기 전까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 냉혹하지만 본질적인 투자의 격언을 오늘 밤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투자를 지키는 경제심리학이었습니다.